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장이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2%대 올랐습니다. 저 오늘 제 종목 우리 NK맥스가 많이 급등해주는 바람에 오늘 당일 손익이, 네,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 올랐지만 제 수익은 4%입니다. 네, NK맥스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 720 따서 바로 며칠 전에 7천 얼마였던 손실이 이제 6천대로 손실대를 줄였습니다. 제가 5월달부터 방송을 했는데 가장 적었던 손실이 아마 4천대였던 것 같아요. 좀 빨리 그걸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NK맥스 힘내주길 바라고 NK맥스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스닥 종합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21선에 딱 부닥쳤습니다. 갭상승으로 올라서요. 그리고 윗꼬리 없이 거의 없죠, 윗꼬리가. 그래서 이제 844포인트가 됐는데, 일단 선을 그어보면, 여기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이어보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중요한데,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실시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겠죠.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좀 불복하겠다는, 이제 자꾸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투표 개표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면서 막 좀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제는 과연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해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불복을 할 것이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지는데, 트럼프가 깨끗이 인정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하여튼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도 오르고 이제 저희 주식도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변동성은 있지만 제 아직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상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이만큼 올랐고 내일 한번 더 올라주면 좋고요. 61선을 뚫어주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뚫어주면 좋은데, 혹시 만약 내일 트럼프가 오늘 밤에 어떻게든 불복 선언을 하고 이렇게 더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때 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조정은 바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에 불복 선언이 나오면 분할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현금 있으신 분은 분할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고 싶은 주식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렸던 주식도 물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 너무 폭등을 해버리면 일단 보유하신 분은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이제 조정이 안 나고 또 계속 상승하면서 또 여러분들, 남들 다 올라오는데 나만 안 사고 있어, 그럼 또 불안하잖아요. 그럼 물릴 각오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장은, 지금 오늘 수급도 보시면,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는 1조가 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 한 2,500억이 들어왔는데, 선물 보세요. 선물도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수급은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환율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번 장은 이제 가는 장이야. 조정 얼마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이제 싱글 하시겠지만, 반드시 분할 매수로 하셔야 됩니다. 물릴 거 각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분은 아마 현금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들 물려서 갖고, 이제는 이제 본전이 되느냐, 수익을 더 내느냐, 이제 문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헤드앤숄더라고 이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되게 아슬한 거였거든요. 원래 역헤드앤숄더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하향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살짝 이탈하는데 했지만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 거냐? 바로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깨지는 거예요.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받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지만 저는 우리 코스피 형님이 이런 차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1선을 그냥 뚫어주고 긴 양봉으로 아주 윗꼬리도 없네요. 윗꼬리도 없이 마감해 줬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종고점 요거 내일 뚫어주면 내일 뚫어주면 이제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더디게 갈 수도 있고요. 쭉 갈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조정 나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 이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수급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급이 계속 연일되면 개미들만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개미들이 아주 고가권에서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보유한 주식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보겠습니다. NK맥스. 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네, 지금 뉴스, 네, 전화가 왔네요. 네,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그 NK맥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21선 위에서 놀아야 한다. 왜? 21선 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바로 61선하고 골들이 나와줘야지 바로 또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긴 양봉이 나왔다가 여기서 좀 한 일주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61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1001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뚫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NK맥스가. 그러면 또 오늘 또 보니까 증권방송에서 NK맥스를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좀 올랐을지 몰라요.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 나와주면 혹시 신규 매수, 분할로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주식은 바이든이 되면 바이오 주식은 좀 괜찮지 않냐는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K맥스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어차피 쟤는 오늘 어제 댓글에도 보니까 NK맥스 재무 상태도 안 좋은데 왜 끝까지 들고 계시냐는 이제 댓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NK맥스를 산 거는 남들 좋다고 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산 거죠. 우리 초보 때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좋더라, 누가 좋다 하더라, 무슨 정보가 있대. 제가 느낀 건 그 정보가 우리 기회 오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 옷까지 가려면 개미들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4년을 물린 겁니다. 물론 본전의 기회도 있었지만 또 여기서 탐욕분이라고 못 팔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좀 재무 상태도 NK맥스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주식에는 특례 상장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실은 영업 손실은 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주고 상장 폐지 심사에 관여 안 하겠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특례 상장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NK맥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길 또 서울 옥션은 왜 사셨냐. 서울 옥션은, 어, 재무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전에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가끔 한방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한방 있는 주식들이 어떻게 오르냐면요. 1년 동안 9개월, 10개월 놀다가 한두 달 동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옥션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아마 물렸을 거예요. 이쯤에서 물렸을 텐데 저도 그렇게 큰 고가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거래량을 보고 추가로 물을 탄 겁니다. 사실 설옥션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200만 원씩 있었는데 제가 한 200 더 물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하지만 재무 상태는 안 좋다라 하더라도 벌써 이제 거래량이 있고 전 거래량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워낙 또 바닥권이고 아무리 재무 상태가 나쁘지만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 대신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건 어떻게 해라? 소액으로 해라. 그래서 셀바스 AI도 재무 상태 안 좋지만 소액으로 200 정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상장 폐지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재무 상태가 영 찝찝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 바닥권이고 거래량도 들고 한 방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다고 큰 금액 투자하기 뭐하니까 용돈 삼아 한 100만 원 투자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네, 서울옥션 지금 양호하죠? 네. 그리고 오늘 플리터는 오늘 네, 워낙 소량으로 갖고 있어서 오늘 분할 매도했습니다. 조금 남았네요. 네,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그랬어요. 왜냐면 21선에 좀 갇힐 것 같아서. 모르죠. 플리토 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21선 뚫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갇힐까 싶어서 분할 매도했습니다. 금액은 적어서요. 네, 그리고 제가 보유한 것 중에 또 많이 오른 게 보성파워텍은 이제 저것 때문에 올랐나요? 신생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든 이제 그쪽이니까. 참, 태웅하고, 어제 태웅 물어보셨는데, 네, 반등을 했지만, 어제 하락한 정도 수준의 반등이네요. 태웅은, 이제, 태양에너지 그런 건가요? 신생에너지 쪽은 이제 바이든이 되면 그쪽이 유리하니까 이제 오른 건데, 그래도 좀 바이든이 거의 확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이쯤에서 끝난 거 보면 또 트럼프가 어떤 또 불복선언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눈치 여기까지만 오른 건지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볼만한 게 이제 미동 자율주행 미동 21선에 맞겠지만 언제든지 똘끼를 발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저 미동 갖고 있어요. 미동 많이 물렸죠. 그러니까 제가 미동 어디서 샀냐면 지금 보시면 미동 내가 단가가 3,878원이에요. 네. 이게 언제 물린 거냐면 내가 한 이쯤에서 물린 것 같은데 물을 두 번인가 한번 탔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해서 이제 단가를 맞춘 것 같은데 밑에 샀겠죠. 단가를 맞췄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여기서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1년선 아래에서 좀 샀지만 워낙 이제 고가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미동을 잘못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옥션이랑 마찬가지인데 미동이 재무상태 안 좋아요. 근데 자율주행 테마는 강력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때 산 거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까처럼 서울옥션 마냥. 근데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보세요. 금액이 너무 커요. 1,700을 투자한 거예요.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떤 테마가 실리지 않으면 계속 하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옥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 옥션은 어느 정도, 그 바닥까지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그때 실렸고, 이제 미동도 이제 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매했다. 제가 산 게. 근데 좋다. 살 수는 있다. 1년선 안에서 샀으니까. 하지만 비중이 너무 컸다. 제 실수는 그겁니다. SJ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중이 너무 커요. SJ 솔루션도 여기 보시면 5천이에요. 지금 이런 소형주에 제가 5천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지금 손실이 거의 절반이니까. 제가 지금 단가가 1890원. 뭐냐면 이쯤이네요. 이쯤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쯤에 샀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나쁘지 않았어요. 뭐 1년선 아래고 다시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단타라도 할 수 있는 차트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내가 실수한 건 뭐다? 금액이 너무 크다. 5천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2, 300만 했고 이쯤에 와서 물을 탔으면 500을 만들던 1000만을 만들더라도 훨씬 수월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회복하는 데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계좌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소형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이 물려서 뭐 마이너스 50% 됐을 때는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 상장 폐지가 안 될 조건이라면 그때 물타도 좀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물린 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 또 소액 2배로 또 합쳐서 하면 단가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니까 물을 타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안 타고 있습니다. NKMX랑 SJ솔루션은 물을 안 타고 있어요. 네. 미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게 뼈저립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좀 재정 상태가 안정된 걸 좀 비중을 높게 싣고, 그 다음에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한 방에 써 보인다는 거는 소액으로 하는 그런 이제 좀 제가 요번 주식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장 좀 트럼프가 좀 깨끗이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불복할 것 같으니까 그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시 또 내일 장 분석하면서 종목 분석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 만수르 갑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